안녕하세요. 우즈벡 가이드 박정규입니다. 오늘은 나의 우즈벡 결혼 원정기 그 세 번째 이야기 제 3부 결혼 동의. 제가 그 결혼할 때 그때 그 당시 때 모든 영상들을 사진과 영상들을 제가 다 잃어버린 바람에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실수로 포맷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CD도 잊어버리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찍었던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장면이 보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잘 떠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볼게요. 다시 쓰는 결혼 원정기 3탄 결혼 동의. 우리 일행은 남한간주의 남한간시로 이동했다. 남한간시는 타시켄트에서 300km 떨어진 인구 30만의 지방 도시이다. 당연히 남한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남한간시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남한간주는 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이고 남한간시는 도청 소재지인 도시이다. 타시켄트와 300km 떨어져 있지만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렸다. 자, 남한간 주가 있고 주가 한국으로 치면 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남한간 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 바로 남한간시예요. 타시켄트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졌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많이 걸리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타시켄트에서 남한간으로 가자면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해발 3,000m가 넘는 산이다. 이 산은 칭간산 끝자락에 해당되는 산으로 이 산을 넘어야 하기에 타시켄트에서 남한까지 거리보다 한국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리는 이 산의 중턱에 있는 호수를 구경하기 위해서 호수와 맞닿은 도로 옆에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구경을 했다. 추운 2월 초의 겨울인데다가 고지대에 위치한 곳이라 날씨가 아주 추웠다. 여기저기서 우리처럼 사진 찍는 일행도 보였다. 그런데 호수 위쪽 도로 옆에서 꽃을 파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다. 한 송이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그러자 그는 0.5달러 정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꽃을 살까 말까 망설였다. 신부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 저 꽃을 바칠 것이다 라고 결심하고 다음에 사기로 맘먹었다. 아무튼 그 남한간으로 넘어가는데 큰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거기 터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그 가기 전에 보면 또 큰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수지. 댐 같기도 하고 댐이죠. 일단은 뭐 댐 형태인데 아무튼 그 댐이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한 큰 저수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야생화라 그러나 하여튼 꽃을 이렇게 따가지고 파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즈벡 여인들이 그 산 한중간에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발로 만들어 팝니다. 추운 겨울에 팔더라고요. 아우, 바람은 엄청나게 센데 날씨도 춥고 그 파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국적이면서도 좀 약간 뭐 굉장히 좀 시골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꽃을 이제 사려고 마음먹었지만 도저히 뭐 누구를 줘야 될지 선택해야 할 재성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제가 결혼 승낙을 받으면 꽃을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당 5시간의 긴 여정을 거쳐서 남한간시 파흐라본이라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식당에는 여러 명의 아가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이드에게 물어봤다. 남한간 중매쟁이가 새롭게 아가씨를 모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 아가씨가 왔으니 다시 맞선을 보라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남한간 현지에서 마산이 다시 시작됐다.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17에서 19살, 17살에서 19살 정도로 어린 여성들이었다. 그 중에 진짜 예쁜 아가씨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어려서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동반한 아가씨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제 선을 받던 2명의 여성도 와 있었다. 특별히 그 2명의 여성을 오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2명의 여성 집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함께 모여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그때 가니까 대충 이야기 들었죠. 그걸 전부,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는 중매를 안 볼 줄 알았어요. 선을 안 볼 줄 알았는데 거기 지역의 그 중매쟁이가 아가씨들 잔뜩 데리고 왔더라고. 그 나이가 참내 17, 18 너무 어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 20살, 21살 같아도 오케이 하겠는데 뭐 17,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마음이 들잖아. 근데 거기에 진짜 예쁜 아가씨 다 있더라고. 우즈벡은 모르겠어요. 어릴수록 더 예쁜가 몰라도 아무튼 예쁜 아가씨들이 엄청 많아서 그때 많았고, 너무 어린 게 흠이라서 그냥 원래 타시켄트에 선을 받던 그 2명의 아가씨를 일단 최종 후보로, 남한강 지역에서 최종 후보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다시 맞선을 보게 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가씨의 출연에 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녀의 인사였다.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팔을 살짝 옆으로 올리면서 고개를 숙이는 인사였는데 서양인들이 무도장에서 춤추기 전에 나누는 인사법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나는 서양 동화에 나오는 왕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최종 선택을 내리기로 결정했는데 결과는 그 전날과 똑같았다. 그래서 먼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맞선을 본 여성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녀의 아파트로 출발했다. 그래서 거기 그 식당에서 뭐 이제 중매쟁이가 여러 명 아가씨를 데리고 왔고 그 중에 또 그 전날에 봤던 그 아가씨 2명도 제일 마음에 드는 아가씨 2명도 왔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가씨가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뭐 이게 무도장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팔을 하는 그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제 머리에 지금 선명합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일행을 쳐다봤다. 모두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동네 꼬마들까지 모여서 우리를 밝은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녀의 집은 2층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인 사람들 무리를 헤집고 성큼성큼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그녀의 아파트 입구에 들었었다. 솔직히 가슴이 설레었다. 이미 그곳에는 그녀의 친지와 가족들로 꽉 차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친척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눈 후에 모두 앉아서 담소와 다가를 즐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51살 한살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늙어 보였다. 그녀의 어머니도 49세의 나이로 한국인에 비해서 상당히 늙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 아가씨 얼굴과 거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녀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다. 자, 아무튼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첫 번째 맞선녀 집에 갔는데 친척들하고 다 모여 있었고 지금도 내리서 강렬한 게 그녀의 어머니 모습이 아주 강렬해요. 딱 모습이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성모 마리아 진짜 정말로 선하게 보였고 천사 같은 모습이라 그러나 마리아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녀의 아버지 결혼 성락에 일행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림이 느껴온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에게 딸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으면 딸을 주겠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다. 그 질문에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많이 배운 사람으로 아내가 착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이상으로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따님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따님도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는 딸을 쳐다보고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녀는 호수같이 큰 눈을 장인에게 맞추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오, 아싸라비야! 가슴 속에서 기쁨의 감탄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난 1년 동안 한국 여성들에게 받은 수모가 한순간에 싹 다 풀리는 듯 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잠시 후 가이드는 한 번 더 그녀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사이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러자 장인 어른은 손자가 빨리 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이드는 갑자기 나의 무릎을 딱 치며 이제는 됐다. 허허, 박종규 씨 정말로 결혼 축하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또 한 번의 기쁨이 올라와서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자, 2부 오늘 얘기는 다 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옵니다. 그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장인 어른이 결혼 승낙을 했을 때 진짜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찬밥 신세 선 보러 가면 항상 차이고 까이고, 예? 야, 이거 장가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내가 서로 나를 보냈는데 이 먼 날에 왔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한테 결혼 승낙 동의를 받으니까 진짜 가슴속에서 뭔가 쨍하게 올라왔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말을 하고 싸우고 찌찌 벗고 살고 미워도 그 기분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3부 마치겠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부, 2부 못 보신 분은 꼭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4부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